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겨웠죠. 이 얼굴 보기도 좀 그렇고. 그 대신 그 인강통에서 맥락 읽기만 제대로 잡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두뇌가 훨씬 더 아마 향상이 되었을 겁니다. 자, 역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문학 지문에 있는 나머지 것들하고요. 그 다음엔 뒤에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그 부록에 있는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 몇 가지를 이제 따지고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10번 한번 들어가 보죠. 처음에 이제 실전처럼 이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일일이 필기를 하지 않고요. 가번에서 저 하늘의 뭇별만 바라보고 감탄하면서 걷는 꿈 많은 환상가는 웅덩이에 빠지기 쉽고 땅 위의 형상만 더듬어서 추구하는 현실주의 과학자는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힌다는 익히 들어온 일화가 있다. 자, 일화에 대해서 꿈 많은 환상가와 그 다음에는 현실주의자의 문제 이걸 갖다가 대립적인 관점을 했네요.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구촌이 어느 때보다도 미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꿈을 그야말로 꿈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자, 우리들 모두 진흙구덩이 속을 뒹굴고 있다. 꿈을 갖고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꿈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것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환상 때문에 현재 과학 발달이 있었다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 꿈 때문에. 그래서 꿈의 중요성이네요. 지도는 물론 해도에 이런 교통망이 드디어 하늘에 항로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갖다가 하고 또 지구촌 태양조차 구경하기 힘들 것이라는 화가의 환상을 낳는다. 이러한 환상은 예언되고도 있지만 꿈의 창조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의 일부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권총자살을 고우가 생애의 마지막을 정신병원에서 보냈으나 최후의 작품 까마귀가 나온 나는 그 보리밭은 죽음의 불안을 암시한다. 또 빅톨 위구도 환청과 환각에 민감성을 보여서 미친 병에 유전이 이르고 있으며 화제가 되게 됐다. 자, 근데 화가와 작가 보통 몇 사람 있다면 다른 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헛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일지도 모른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바다 및 이말리가 나왔을 때 과학자들조차 2m도 가보지 못한 작가의 허구성을 비난했다. 그럴 때 나는 내 소설의 어느 부분도 사실이라고 단언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이야말로 그 말이 허구임을 모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답변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삶에서 확실성 못지않게 불확실성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상상적 가치인 꿈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니까 1번에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1번 환상 부정이다. 이런 것도 아니죠. 3번에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이다도 아니고 화가나 작가도 미래를 예언하기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 2번에 있는 기억을 갖다가 인용한 그런 일화를 갖다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의미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꿈과 현실에 대한 조화. 3번에 니은에 있는 예언적 가치, 어떤 예언을 갖다가 이제 하는 그 내용을 갖다 찾으라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1번에서 막차는 오지 않는다. 그런 막 그 현실적 삶의 불안감, 이건 예언은 아닙니다. 이건 그날 강물은 숲에서 나와 흐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족의 통일 같은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3번 같은 이런 이제 문제를 갖다가 확장해서 나눈 것도 있습니다. 4번과 5번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죄 편으로 들어가죠. 역시 시험 보는 단계에서처럼 이제 머리로 이제 이어가기, 이제 사실상 이 맥락 읽기가 최종적인 단계는 이제 머리로 이어가면서 들여다보기를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죄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보기의 기초도 한번 조금 이제 연습을 해보죠. 과학과 미술은 해서 과학과 미술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상당히 예술과 과학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공통적이지만은 영역이 달라서 완전한 차원에서 행해진다는 차이점을 진다. 즉 과학과 미술의 차이점과 공통점.
따라서 이 둘은 모순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즉 각자는 자체의 시각이나 굴절 각도를 가지고 있고 상호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일까? 자, 이것은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독립적 영역을 갖고 영향을 끼치고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서양 회화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추적해 볼 때 이런 사실.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은 서로 사실상 보완적 관계라든지 이런 저희를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관계, 과학과 미술의 관계 이제 전체 내용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1번처럼 서로 간에 독립적 영역이면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법과 관습의 관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용 파악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유제 2로 넘어갑니다. 코끼리는 왜 몸집이 큰가? 자, 코끼리 큰 몸집에 대해서 나왔네요. 뭔가 자연에 대해서 나올 것 같죠? 그러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쥐는 또 왜 그렇게 작을까? 크고 작은 거에 대한 거죠. 역시 포식자 때문이다. 그래, 포식자와의 관계네요. 코끼리라는 놈이 위대하다. 몸집이 크면 행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뼈대는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를 하고 있고 지나치게 몸집이 커진 셈이다. 몸집이 큰 데에는 대가도 있다. 또 엄청나게 큰 다음에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희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좀 부정적인 결과를 갖다가 한다 이건 얘기죠. 사실 코끼리 무리 중에서 현재 살아남은 것은 인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두 종류밖에 없다. 한편 쥐라고 해서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몸집이 작다는 것은 늘상 먹어다야 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몸집이 잡으면 심장이 항상 자명종처럼 두근거리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코끼리도 보통의 동물로 돌아가고 싶고 쥐도 그럴 것이다. 자, 이것이 포식자라고 하는 제약이 없어지면 그럴 것이다. 결국에는 크게 변한 것이나 작게 변한 것도 포식자의 영향 때문이다. 생존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죠. 자, 1번처럼 읽고 난 뒤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크다고 또는 작다고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처럼 섬의 규칙은 고립적이어야 되고 일단 포식자가 없어야 되고 몸집이나 큰 동물 또 작은 동물이 갖는 약점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부족한 먹이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내용상에서 추론하는 것이니까. 3번 문제로 들어가 보죠. 개체가 상처를 입거나 잘리면 그것을 보관하는 과정을 재생이라고 한다. 자, 식물은 재생을 내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식물의 상당한 부위가 식물체에서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은 채로 제거될 수도 있다. 동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손실 부위를 복원할 수가 있다. 불가사리나 또 이러한 개체가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특성이 알려지지 않아서 불가사리를 팔을 떼어내서 물속에 던졌는데 오히려 더 늘리는 것 같다. 뿔라나리아 와충류인 두제시아를 가지고 재생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척추동물들도 놀랄만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룡뇽은 다리를 잃으면 세 다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해낸다. 자, 심지어 사람도 사지나 손가락을 재생해내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부에 난 상처는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데 치유되고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하다. 자, 재생 문제죠, 이제. 그래서 재생에 관해서 연구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생물의 세포 재생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물었죠. 결국은 생물체의 발생 과정과 재생 과정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거 큰 문제 안 되고 기억본에 있는 거 내용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혹대를 갖다 혹 붙여서 오는 것이죠. 자, 유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에서 19세기 이후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모델로 진화론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자, 이걸 해부학적 증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의심 여지 없이 과학적 사실로 이해될 수 있는가? 예, 진화론도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동물들 구조를 보면은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진화론에서는 이같이 비슷한 것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증거라고 주장을 한다. 자, 그래서 다로 넘어와서 너탈은 사람 혈청을 토끼에게 주사해서 사람 혈청에 대한 항혈청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항혈청을 얻어서 침전되면 사람과 관련이 많고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화의 증거로 갖다 인용을 해왔다. 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의 양의 것이나 사람 것이나 똑같다. 또 척추동물들은 다 똑같은 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 이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설명된 것이 아니라 유추를 했을 뿐이라고 하는 의문이다. 자, 해켈도 1886년 개통 발생을 반복하다는 반복설을 했다. 이런 이제 생물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화온 과정을 모두 거친다는 이론이다. 야,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계의 유명한 생물학자 몽고메리도 이 반복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진화론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그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어떤 대한 이런 거죠. 진화론은 과연 과학적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느냐? 진화론은 완전히 진리냐? 이렇게 해서 보는 2번 같은 이제 질문이죠. 다음 같은 내용에서 그러나 유사성을 진화의 증거로 삼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유사성이 나와 있는 것은 지문 다번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나오면 그 문제를 갖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윗글 내용을 갖다 전체를 갖다 읽었을 때 발생학적 증거는 과학적 연구를 많이 거쳐야 된다 되죠. 해부학적 유사성만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다 맞죠.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기관에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 무리다. 이것도 앞에서 있는 것이고, 동물 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조상에서 진화했다고 볼 수도 없다. 맞죠? 서로 다른 개체에서 발생하는 것에서 한 조상으로, 이게 이제 이 진화론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틀리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유제 5번 이제 마지막 지문 들어갑니다. 지문으로서는 영어로 카오스라고 쓰는 말을 혼돈이라고 번역한다. 혼돈은 정해진 법칙 없이 일어나는 혼란된 상태이다. 자, 혼돈이 일정한 법칙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성격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혼돈이라는 의미도 뭔가에 대한 일정한 법칙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염두에 두어서 혼돈 대신 카오스라고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흔히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결과라고 하지만 주사위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이란 뉴턴이 정립한 운동의 법칙, 즉 F는 ma로 이제 측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던짐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넘어가서 초기의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혼돈스럽다거나 카오스 현상을 보인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혼돈 과학이니 뭐니 이렇게 떠드는 것이 문제다. 1970년대 들어와서 간단한 법칙에서도 복잡한 혼돈 현상이 생기고 질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면 혼돈 현상은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즉, 해와 달의 운동이나 이러한 법칙 현상들도 예측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여기서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혼돈이라고 해서 즉 카오스에서 얘기하는 혼돈은 완전히 법칙에서 위배된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의 법칙과 어긋나는 또는 여러 가지의 법칙성이 있는 법칙의 한 테두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 1번이 바로 이제 그 이해력을 묻는 겁니다. 혼돈 현상이라는 것은 5번처럼 불규칙해 보이지만 일정한 법칙을 따르고 그 결과가 초기 조건에서 민감하게 의존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나비 효과 현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고. 2번에서 기억에 있는 것으로 이것도 이제 내용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죠. 영어의 카오스와 달리 우리말의 혼동은 법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지 않고 영어에서는 법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라에서 니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편에 문제가 되는 영역의를 잠깐 짚어주기로 합니다. 특히, 뒤에서 이제 맞춤법 문제는 이제 읽어보면은 되는데, 여기서 잘못 사용된 문장 같은 건 쓰기에서 이게 감점당하는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위에서 좀 중요 부분을 갖다가 밑줄을 쳐두면서 보죠. 특히 처음에 있는 것처럼 6.25 때 아들을 잃은 후 그다지 인심이 후하던 그녀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다지와 인심의 충돌 이거죠. 그러니 특히 수식어와 여기 이제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수식어와 어휘의 관계성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쓸 때 주의를 해둬야 됩니다. 특히 부정어를 수식하는 그런 어휘 이런 것들을 긍정에다가 썼다든지, 예를 들어서 절대로 먹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 쓴 그런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처럼 전체의 서술에 이제 맞춰야 되는 것, 1990년대 들어 부쩍 늘어나는 차량은 굳이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절 귀향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차량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차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다뤄지는 것은 주술관계의 일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와 수어의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그런 것들이죠. 역시 주술관계 일치. 4번에서 가쁜 숨을 들이쉬었다. 여기에서 이제 숨을 가쁘게 들이쉬었다.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에 또 많이 이제 잘못 나는 것이 우리가 8시에 회의를 갖자. 이렇게 하는 것도 have a meeting at 9 o'clock 아니면 8 o'cloc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have a meeting이니까 회의를 갖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영어에 직역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회의를 하자죠. 회의를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주술관계의 일치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을 보세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잘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 어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자와 타협이나 협상은,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공산주의자와의 타협이나 협상은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개정판에서 바로 잡은 것이었는데요. 공산주의자와, 이거 써도 괜찮습니다. 뭘로 고치냐면은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또 협상을 하는 것은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3번 문제처럼 특정한 이제 어절 같은 것들을 이제 빼먹은 어절 같은 거, 그러니까 문맥의 어절 첨가 문제죠. 권력욕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끝없이 확대해가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 이를 끝없이 확대해가는 그런 것,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끝없이 확대해가는 그러니까 끝없이 인간을 끝없이 확대해가는 속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죠. 또 여기에서 권력욕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또 인간이 이제 이것이죠. 인간이 이 권력욕을 끝없이 확대해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처럼 고치는 문제.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이제 잘못 쓰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그 이전의 터미널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돼 있는데 이제 글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죠. 쓰기 문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구절이나 중심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머리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쓰기 문제에서 정확히 써놓고 나서 검토를 할 때 객관적인 상태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처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녀는 제법 눈맵시가 있어서 이것은 눈맵시가 아니라 눈썰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23번처럼 이제 피동과 사동 같은 것을 잘못 쓴 표현 같은 것도 이제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25번에서 이제 반복적 서술의 명확성이라고 하죠. 그들은 한적한 오솔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내일을 설계하기도 했다 해서 앞부분에 있는 서술에 역시 동일성을 갖다가 맞춰주는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또 23번 문제 매사를 쉽게 처리하여 가려는 자, 어색한 표현이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대상 문제가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내게서 이건 내가 불평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내게 불평이 없는 것. 내게 불평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어색하죠. 그래서 내가 불평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번에서 이제 잘못된 이제 일본어식 표기 같은 것들 이제 그의 이번 신곡이 크게 인기를 얻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어식 표현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뻔한 사실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42번에 이제 뒷장이죠. 논술 시험은 객관식 시험에 대하여 비하여 이렇게 올바르게 이제 용어 사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47번 대학은 진리의 탐구와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다. 여기는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해서 서로 다른 서술어라든지 대상어들에 대한 풀이말도 역시 주의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는 저 뒤에 있는 61번으로 넘어가 보면 미래 여기도 이제 그 서술의 명확성 그 다음에는 단어 사용의 명확성 이제 다뤄진 문제인데 미래의 인류 문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측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이제 잘못 쓴 표현이죠. 진행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나아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6번 문제 이것도 이제 이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선수들보다 관중의 책임이 훨씬 더 큰 사건이었다고 시작했다. 이때는 직접 인용문이니까 라고 큰 사건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직접 인용을 했을 때 뭐뭐라고 뭐뭐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써줘야 됩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77번에 이제 대상어 문제. 성수대유가 무너진 것은 정부에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야 됩니다. 93번으로 넘어가 보죠. 93번에서. 여기서 중요한 학습 내용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 그러니까 위해가 아니라 이때는 위에서 어떻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때는 전체 포괄적인 그 관용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전달을 위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94번에서 여론조사는 장애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인식이 변화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이렇게 돼서 따로따로 서술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는 116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불필요한 높임말 같은 것도 이제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웃 어른의 말씀이 계실 때는 모름지기 경청해야 된다. 그럼 웃 어른의 말씀을 갖다 충분히 높였으니까 있을 대로 이제 고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자, 그런 식에 대한 문제에서 나머지 것들도 쭉하니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뒤에 있는 맞춤법 Q&A 같은 것은 FNQ
중요 질문들 이제 물었던 것들을 갖다 종합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문제에서도 잘 나오니까요. 그 문제 유형은 정확히 파악을 해두고 그런데 대비를 한다면은 보다 좋은 결과를 갖다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0번째 강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주고 또 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였던 그 얼굴일지라 몰라도 그걸 꼭 참고 공부를 해준 여러분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